지금 만들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구독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네요. 모두 구독자 여러분 덕택입니다. 이런 즐거운 일에는 항상 함께 기뻐해주고 나쁜 일에는 함께 투덜거리던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옆에 없어서 좀 쓸쓸하네요. 함께 있을 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 제가 그 친구에게 더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난 친구의 건투를 빕니다. 그리고 저도요.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등산을 즐기던 CC는 어느 날 등산 중에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앞으로 크게 넘어집니다. 팔을 재빨리 짚었지만 얼굴로 그대로 떨어지는 바람에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서 얼굴에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고 파열된 어깨에 인대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뇌출혈 가능성에 대비해서 MRI와 MRA 촬영을 시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엉뚱하게 뇌경색이 발견됩니다. 뇌경색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뇌 일부가 죽는 질병을 말합니다. 반면 뇌출혈은 뇌에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생기는 것으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CC의 뇌경색은 뇌의 아주 작은 혈관에 발생해 겉으로는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열궁성 뇌경색이었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무증상 뇌경색이라고도 합니다. CC의 의사는 이에 대해 뇌경색증 I63.9 코드로 진단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웠던 CC는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죠. 근데 보험사에서는 면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보험사에서 팔고 있는 뇌질환 담보들을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뇌출혈 담보, 뇌졸중 담보, 그리고 뇌혈관 질환 담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장 범위가 작은 것이 뇌출혈 담보입니다. I60 거미막 및 출혈, I61 뇌내 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넓은 것이 뇌졸중 담보입니다. 뇌졸중 담보는 뇌출혈 담보에 더해 뇌경색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상합니다. 추가 보상하는 것들은 I63 뇌경색증, I65 뇌전 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대뇌 동맥의 폐색 및 협착입니다. 뇌혈관 질환 담보는 이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추가로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뇌중풍, I67 기타 뇌혈관 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의 뇌혈관 장애, I69 뇌경색 후유증으로 거의 모든 경우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C가 진단받은 것은 I63 뇌경색증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보험은 뇌졸중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CC는 보상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무증상 뇌경색의 올바른 질병분류 코드는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 즉 I67.9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뇌졸중 담보 밖으로 밀어낸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담보가 뇌졸중 담보이고 뇌졸중의 경계가 I66 대뇌 동맥의 폐색 및 협착이어서 보험사의 면책 사유를 보면 대부분 I67 기타 뇌혈관 질환 또는 I69 뇌경색 후유증이라면서 면책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모야모야병 같은 경우도 코드는 뇌졸중 담보 바깥인 I67.5이지만 증상 중 하나가 중대뇌 동맥의 협착 I66 코드라서 이걸로도 문의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어떤 질병에 대해 보상을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의사가 어떤 질병을 진단 내릴 때 그 기준은요? 일단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기준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의해서 합니다. 질병분류 코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근데 이 질병분류 코드는 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계속 갱신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랑게르한스섬 세포 조직구층처럼 과거에는 암이 아니었던 것이 암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의 질병분류 코드는 예전 과거의 기준 그대로이죠. 반면 의사는 최신의 진단 기준으로 진단합니다. 각종 학회에서 업데이트한 진료 지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최신의 진단 기준을 가지고 병명을 확정하고 그 다음 반대로 거기에 맞는 질병분류 코드를 부여하죠.
따라서 과거 기준에 따라 작성된 보험회사 약관의 기준과 의사의 최신 진단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게다가 같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의사마다 다르게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의료자문은 같은 한 명을 두고 같은 질문에 대해 두 명의 의사가 판단한 겁니다. 내용만 보면 전혀 다른 증상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영상 자료와 똑같은 외래 임상 기록을 가지고 판단했지만 한쪽은 결손 증상이 없고 즉시 소실되는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즉 G45 코드라고 하고 한쪽은 증상과 일치하는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므로 I63 코드가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습게도 한 명에 대해 이렇게나 판이하게 다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죠.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이럴 때가 바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병분류 코드는 비록 뒤에 붙어 있지만 약관의 일부입니다. 근데 이러한 약관, 즉 질병분류 코드를 의사마다 다르게 보고 있다면 이게 바로 약관의 해석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대법원은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의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죠. 그럼 남은 문제는 우리 주장이 합리적이어서 하나의 질병에 대해 판이하게 다른 판단이 존재하는 경우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당하신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 코드가 맞으니 금감원 민원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가 의사도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코드를 바꿀 수 있냐고 화를 내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냉정하게 내 주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한 승리가 가능합니다.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뇌질환 담보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담보로 나뉘는데 뒤로 갈수록 보장 범위가 넓어지고 앞의 담보들도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가장 많이 팔려서 가장 문제가 많은 담보는 뇌졸중 담보입니다. 열공성 뇌경색의 경우 약관과 의사의 기준이 다르거나 의사들마다 진단 기준이 달라서 뇌졸중 담보의 보장 범위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 각기 다른 진단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때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희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와보험 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또한 아래에 있는 밴드에 가입하시면 주기적으로 저희가 보내는 질문이나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다른 채널도 많지만 주로 밴드로 빠르게 소통할까 합니다. 자, 다음 편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